안녕하세요, 여러분. 챗 GPT로 SQL 배우기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류 커머스 플랫폼 데일리샷에서 PO로 일하고 있는 이혜은입니다. SQL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챗 GPT를 활용해서 SQL도 배워보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어떤 식으로 학습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SQL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SQL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이름이 주는 느낌 때문일지 막연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기 쉬울 것 같은데요. SQL이란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데이터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엑셀을 이용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R이나 파이썬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 등을 이용해서도 해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SQL을 통해서도 이런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SQL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MySQL,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랑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 언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업무를 하다 보면 쿼리를 조회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쿼리가 바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쿼리를 작성할 때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바로 SQL이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이 프로덕트 오너, PO라는 업무는 데이터를 뜯어보고 프로덕트를 개선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는 단순히 제가 맡고 있는 이 PO라는 직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모든 직무에 결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SQL을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마케터, 디자이너 분들 등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하는 다양한 직무의 모든 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대부분의 데이터는 SQL 방식으로 이런 DB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뽑으려면 SQL 문법에 맞게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커머스를 다루고 있고, 지난 한 달간 장바구니에 담기긴 했지만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품을 10개 순으로다가 뽑아보자 라고 했을 때, 이것 각각을,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장바구니에 담겨 있고 근데 구매는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10개 그 상품량 개수 순으로다가 뽑다, 이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법을 넣어서 추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 결국엔 데이터 추출이기 때문에 이게 R이 되었든 파이썬이 되었든 SQL이 되었든 추출을 한 이후에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자 기술이 SQL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이것을 익힌 이후에는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그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가 다른 팀과 혹은 우리 팀원들과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SQL의 기본 문법을 안다는 것은 이거로부터 실제 쿼리문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챗GPT를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챗GPT를 기능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이렇듯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T의 힘을 빌려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익히면서 써보니 약간 나만의 과외 선생님이 생긴 것처럼 하나씩 물어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장 앞 단계부터, 그러니까 SQL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씩 물어가면서 챗GPT에서 도움을 받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챗GPT로 이동해서 직접 한번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배워볼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SQL을 배우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SQL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배우면 좋을지 알려줘. 결국에 학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다가 되게 효율적으로 이해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순서로 배우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뜯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답을 받았는데요. 한번 위에서부터 찬찬히 읽어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을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테이블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필터링과 정렬, 집계와 그룹화, 그리고 다중 테이블 조인하는 것, 그리고 서브쿼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한번 기본 개념부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복사해가지고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네. 답이 오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그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많은 강의도 있고 사실 책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도 좀 더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QL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 SQL이란 이런 거의 약자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그리고 삽입, 조회, 수정, 삭제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수정과 삽입, 삭제 이런 부분도 가능하긴 하지만 결국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것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패스하고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의 집합, 쉽게는 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밑에 바로 표라고 나오는데요. 표 형태로 표현되는 테이블이고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테이블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한글로 말하자면 표라고 할 수 있죠. 그 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논리적인 단위로 행과 열로다가 구성되고 각 데이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고객이라는 테이블은 각 고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열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장으로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테이블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쉽게 테이블을 직접 조금 더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앞서 저희가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 한번 여기를 또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게에 제품 정보를 저장하는 제품 프로덕트 테이블을 갖고 있고 이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하나의 테이블 표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게 위에 행, 요게 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ID 값은 이 각각의 제품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각각의 상품들이 이 고유한 ID 값을 갖고 있고 이것은 기본 키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임은 그 제품의 이름들을 나타내는 열, 그리고 카테고리는 제품에 속한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스마트폰, 랩탑,
아니면 이어폰 이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프라이스는 제품의 가격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면은 각 행은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고 각 열은 특정한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은 아이폰 10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제품 카테고리는 스마트폰, 가격은 $999.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SQL에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들, 이 각각의 테이블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저는 SQL문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 테이블에서 이름, 카테고리가 스마트폰인 그 상품들의 이름만 뽑아줘 라는 식으로다가 요청해가지고 뽑을 수도 있고, 혹은 가격이 여기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 미만인 것들의 그 상품명들만 뽑아줘 라는 식으로다가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예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 열과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열은 테이블 각각의 데이터 필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밑에 것과 같이 보면 행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레코드를 나타낸다. 각 열은 데이터 유형을 갖고 숫자나 문자열, 날짜 등의 데이터 유형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 유형은 종류와 저장 방식을 정의합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해해보자면 이 열 각각이 여기는 문자죠? 여기는 숫자죠? 문자열과 숫자열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혹은 날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날짜까지도 같이 기입할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과 관련해서도 각 열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다. 고객 테이블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 프로덕트 테이블에서는 각각의 아이디 값이 이런 이름, 카테고리, 그리고 프라이스 값을 갖고 있다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키, 이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은 각 테이블에서 그 고유하게 식별하는 열, 여기서 말하는 고유하게 식별하는 것이라는 것은 여기 밑에서도 말하지만 각기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중복해서 갖고 있지 않는다 라고 써 있는데, 또 예시와 함께 사용해서 보자면 여기 앞에서도 아이디 값이 각 제품을 구별하는 열이고 기본 키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이게 지금 1, 2, 3, 4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각각의 아이디 값이 다 겹치지가 않고 다 하나, 이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행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 4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건 요 한 행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아이디 값이 한 7 정도 되는 거에 아이폰 12가 또 있을 수 있고, 이게 카테고리나 프라이스가 다를 수는 있겠죠 또. 하지만 이거는 다 각각의 값을 갖고 있고, 네임 겹칠 수 있다. 카테고리도 여기서 겹치죠. 프라이스도 겹치죠. 다 겹칠 수 있지만 이 아이디 값은 겹치지 않고 고유한 값을 갖기 때문에 이 행들 하나하나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lation이라는 부분, 관계라는 부분이 우리 SQL 이해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프로덕트 테이블밖에 없긴 하지만 또 하나 질문을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테이블을 더 만들어서 설명해줘.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관계를 통해서 여러 테이블의 내용을 연결하고 관련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주문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은 요거 사이에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예시로 들어준 거는 앞서 설명한 요 프로덕트 테이블과 오더 테이블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주문 테이블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주문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위에서는 우리가 그냥 재고상에 가지고 있는 재고들을,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테이블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나 한번 보면, 여기도 아이디 값들이 고유의 식별자로다가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요. 커스터머 아이디는 고객을 식별하는 열, 그러니까 고객 101번 고객,
102번 고객, 103번 고객으로다가 고객을 구분하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프로덕트 아이디는 그 주문한 제품을 식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품 테이블에 기본키가 관련됩니다 라고 써 있는데, 그럼 여기서의 프로덕트 1, 2, 3이라는 요 아이디가 아까 봤던 이 프로덕트 테이블에 1, 2, 3번과 연결된다, 이어진다,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퀀티티는 이 고객이 이 프로덕트 아이디가, 그러니까 1번이니까 아까 봤던 아이폰 12를 몇 개 샀는지를 보여주는 그 수량을 나타내는 열이고요. 오더 데이트는 날짜를 나타내는 열. 그래서 위 데이터를 보면은 이 커스터머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는 고객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이 고객 테이블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진 않았지만 저희가 추측하기로 고객 테이블이라는 게 또 하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프로덕트 아이디 값은 위에서 봤던 그 제품 테이블에서 첫 번째 행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고객 테이블, 고객 아이디가 101번째인 고객이 이 제품 아이디가 1인 상품을 2개 구매했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으로는 아까 프로덕트 테이블, 커스터머 테이블, 그리고 오더 테이블 이렇게 3개가 있고 이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은 이런 여러 데이터 테이블들을 관계를 설정하고 연결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각자 그 프로덕트 단의 어드민 같은 게 있겠죠? 엑셀 파일이 있겠죠? 이런 거를 뽑아서 쓴다고 하면은 결국 이 테이블을 요 테이블도 다운받고 요 테이블도 다운받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커스터머 테이블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엑셀 파일 내에서 이걸 다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SQL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SQL의 완전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결국 조금 더 랩업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날 뭔가 이런 IT 시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결국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즉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말 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 직무를 맡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서비스에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혹은 우리 고객분들은 어떤 식으로 주로 행동하는지를 분석할 때는 결국엔 다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열심히 보고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의 패턴을 알아내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QL을 이렇게 하나씩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